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현재 서울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최고가 대비 57% 하락, 전세 가격의 경우 최고가 대비 6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최고가 전세보다 최근 매매 거래 가격이 1억 3,500만원 낮게 거래되는 등 역전세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21년 당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문제로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자 전세를 이용하여 갭 투자를 하는 물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체재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시기 전 안목을 넓히실 수 있도록 서울에서 최저가 대비 3억 싸게 낙찰된 경매 아파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현재 서울 부동산의 실태와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수요 대비 많은 공급입니다. 서울 인구수의 경우 2010년 기준 1031만 하던 인구가 2023년 기준 942만으로 인구수가 약 89만, 즉 9% 감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세대수 변화를 보게 되면 2010년 기준 세대수 422만에서 2023년 기준 세대수 445만으로 약 23만, 즉 5%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인 가구가 늘었으며 서울의 경우 세대수가 5%나 증가하고 있어 실제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물량들을 받아낼 주요 수요층은 바로 서울 지역에 새롭게 구매하거나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령별 인구 증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인구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 앞으로 신규 구매하거나 거주해야 하는 수요층인 20대, 30대 및 40대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요 수요층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수 유입과 타 지역으로 가는 인구수 유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보게 되면 매월 인구수 유입 대비 유출이 많아 해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디로 이렇게 인구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 동안 자료를 보게 되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 주요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경기도와 인천이 압도적이며 경기의 경우 30만 명, 인천의 경우 2만 명이나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요 지역별 연봉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이유에 대해 알기 수월합니다. 서울에서 받는 연봉 평균이 주요 광역시에서 받는 연봉 대비 20에서 30%가량 많을 뿐더러 회사가 다양하여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주요 경제 수요층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 경기나 인천의 경우 서울보다 연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의 전입과 전출을 비교해 볼 텐데요.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경기 72만 명, 인천 10만 명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나 인천으로 나가는 인구수의 경우 경기 100만, 인천 13만 명으로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으로의 이동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일 텐데요. 2020년 초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연봉의 2배 수준으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도 연달아 3개월 만에 연봉의 2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서울의 과도한 매매나 전세 가격 상승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 입주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는 인구수의 0.5%인 약 48,124가구이며 2021년에는 53,030가구로 비교적 양호하나 2022년부터는 적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서울 멸실 주택수를 보더라도 평균 32,000가구나 되어 2023년부터는 마치 주택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을 기반으로 보게 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 전체의 적정 수요는 13만 1,770가구이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8만이 넘는 가구가 입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멸실이 많이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도권 멸실 주택수는 평균 7만 3천 가구밖에 되지 않아 2023년까지는 적정 수요 대비 매년 50%나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울이 지나치게 높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지되면서 주요 수요층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의 주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서울 미분양 수치를 확인해 보면 2020년 1월 131가구밖에 안 되던 미분양이 2022년 12월 기준 953가구로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1월 4,901가구였던 미분양 수치가 가격이 한창 오르던 2021년도에는 1,000가구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나 2022년 12월 11,035가구가 되면서 1만 가구가 넘는 수준까지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경제활동 인구인 주요 수요층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분양이 발생함과 동시에 가격 하방을 빠르게 일으키는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권이 싸도 그렇지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수요가 줄어든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에서 유명한 아파트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로서 2018년 12월에 준공된 9,510세대 초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바로 앞에 8호선인 송파역이 있으며 근처에 유명한 롯데월드와 타워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그리고 한강과 가까울 정도로 입지가 좋은 송파구 지역 내 아파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지가 좋고 고급 브랜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량이 폭발함과 동시에 매매가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16억 하던 아파트가 24억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매매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16억까지 가격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거래와 서울 전체의 매매 매물량을 비교해보면 거래량 증가와 매매 가격 상승과 동시에 서울 전체의 매매 매물량이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하락과 동시에 매매 매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단순 투자 수요 감소로 매매 매물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 매물수를 보게 되면 매매 매물수가 변화함에 따라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도 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헬리오시티에서 나오고 있는 매물수의 경우 1977개로서 단지 세대수의 약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갭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로 투자 수요 또한 같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는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급격한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인 가파른 채무 부담 상승입니다. 세계 가계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한국이 OECD 국가 1위로 버는 소득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위기로 많이 언급되었던 중국은 현재 8위로서 62.1%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채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아파트 값의 변동을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만에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걸 알 수 있는데요. 해당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판단, 유동성을 엄청나게 품과 동시에 금리를 0.5% 수준으로 낮추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익률만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요. 현재는 1년 만에 금리를 3.5%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1년 만에 7배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수준이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도 빅스텝을 해야 된다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공실 발생과 동시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만 12,427건이나 되며 그중 갭투자가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인 아파트의 경우 2,384건이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서울에서 낙찰된 물건 중 하나인 2021 타경 57499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 뉴타운 988 9단지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의 특이사항은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가 13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물건이 이에 유찰되어 최저가 8억 6,400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곤 2023년 2월 14일 단 2명만 입찰하면서 9억 4,500만 원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해당 물건의 경우 공급 47평에 계단식 구조로서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가지고 있는 준신축 고급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시면 2018년 6억에 거래되던 물건이 2021년 6월 13억 1천만 원까지 급등했던 물건인데요. 그 후 한 달 뒤 최저가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물건의 경우 12억인 점을 감안한다면 낙찰된 물건의 경우 최저가 대비 3억 싸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호가 대비도 2억 5천만 원이나 싸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권리상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권리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본부터 보게 되면 갑구에는 가압류가 존재하나 을구에 덧바른 2015년 5월 19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을 보게 되면 공유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이며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낙찰된 물건의 경우 권리 인수 사항이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확인되는데요. 다만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경우 대지권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 시 표제부에 대지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 미등기 상태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 시에도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로 확인되나 지적정리 완료 시 적정 대지권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토지를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해당 물건은 지적정리 중인 걸 알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된 다른 물건들조차도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점과 감정평가 시 건물만이 아닌 토지도 같이 감정평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대지권 소유권이 취득 가능한 안전한 물건이며 간단한 서류 및 임장 조사를 통해 호가보다 3억이나 싸게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현재 최고가 대비 매매가가 57% 하락, 그리고 최고가 대비 전세가가 63%까지 하락하는 물건이 존재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경매에서는 이보다도 3억이나 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동산과 경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축이었습니다.